2008년 개봉한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의 포스터 상단에는 먹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기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모두 벗고 어떤 작은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벗어둔 옷들이 비춰지며 영화는 끝이 나죠. 이 장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한 사건, 홀로코스트를 재현한 장면입니다. 유태인들을 한 공간에 가둬두고 사살하거나 유독가스를 살포하는 등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죠. 이처럼 잔인한 일들이 만행했던 인류 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6년간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은 최소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야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전쟁을 주도했던 국가들을 포함한 전 인류는 이와 같은 비극을 반성하게 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모든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고자 세계인권선언문이 탄생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탄생은 인류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실제로 자신이 총에 맞아 죽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게임 속 캐릭터의 죽음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더 나아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완벽해진 것일까요?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들, 땅콩 회항과 같은 갑질 문제들,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들,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등과 같이 아직도 TV 속 세상은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느 날 경찰에게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학교에서 밥을 못 먹게 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여 어떤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한 인권 침해이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는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 등 불합리한 공권력이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강제적인 명령이나 권력을 말해요. 아파트 공원에서 상의 탈의를 했다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불합리한 법률의 경우, 영장도 없이 국민을 체포 또는 구속을 하는 등 공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된 경우, 재외국민 투표소 미설치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은 경우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죠. 한편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 혹은 집단의 잘못된 간섭이나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사기 등과 같이 법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나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같은 반 친구를 빵 셔틀이라 부르며 괴롭히는 경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한 여성에게 눈치를 주는 경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문화 등을 말이죠. 그렇다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가장 중요한 4가지 인권 구제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법원입니다. 법원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권 구제기관이죠.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해줍니다. 여기서 재판은 부당한 영업정지와 같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재판,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형사재판, 이혼, 상속, 재산 등과 같이 개인 간의 다툼을 다루는 민사재판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두 번째 인권구제기관은 최후의 인권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죠.
이러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구제해주는 헌법소원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주는 위헌법률심판이죠. 그중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권력은 법률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을 포함하죠. 한편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심판으로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는 다르게 법원이 청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면, 위헌법률심판은 오직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세 번째 인권구제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인권위는 앞서 말한 법원의 재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같이 강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죠. 때로는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때로는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해결해주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시험 성적 발표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합격 여부와 이름을 공개하던 제도를 바꾸려고 권고한 것도, 교과서에서 여성은 집안일을 하는 사람, 남성은 돈 벌어오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문장이 사라진 것도, 크레파스의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것도 모두 인권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볼 인권구제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조사하고 구제해주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헷갈리시죠? 우리 두 가지만 딱 기억할게요.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일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 두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 등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만을 구제한다는 점입니다. 인권 침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사생활이나 초상권이 침해됐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상품을 소비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원인을 알아보았고,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차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